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교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지요. 오늘은 지난 8월 말 논의가 중단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재추진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대구 경북 특별시 추진 소식을 공유드립니다. 경북도청에 있는 경북 북부 지역민들에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지난 8월 말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복귀해 주시죠. 네, 올해 5월 17일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선 8기 들어 행정통합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면서 논의가 시작되는데요. 그 2021년 당시에는 대구시와 경북도 차원에서만 추진되었다면은 이번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을 지원하면서 위로부터 빠르게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과거처럼 논란이 되었던 경북도청 신도시 문제, 북부지역 균형발전 문제, 또 주민 의견 수렴 방식 등을 양시도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올해 8월 27일 홍준표 시장이 논의 무산을 공식 선언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날씨도 더웠지만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정말 뜨거웠는데요. 당시 경북도와 대구시 간에 합의되지 못한 쟁점은 어떠했을까요? 네, 가장 첨예한 입장 차이가 바로 우리 통합자치단체 청사 문제였습니다. 그 대구시 안은 통합주청사를 대구에 두고 안동과 포항에 부속청사를 둔 안이에요. 네. 그에 비해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는 현재와 같이 안동 대구의 청사를 유지하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본청사라는 개념이 없고 네. 현행을 유지하는 안인데 그래서 시장 집무실이 2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대구시 안대로 하면은 현재 안동 예천에 위치한 도청의 위상이 달라지고 그 신도시 발전 계획과도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 우리 북부 지역에서 네. 반발이 컸습니다. 또 청사 문제 외에도 통합 이후에 이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권한 문제라든가 또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에서도 시도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이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철우 지사와 홍준표 시장 또한 기자회견과 또 SNS에서 공개적으로 그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북도와 대구시 간 입장 차이로 무산이 된 행정통합 논의가 최근 재추진되었는데 어떻게 재추진되었을까요? 네, 이렇게 이제 두 지자체 입장이 너무 다르니까 네. 행정안전부와 그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재안을 냈는데 네. 이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월요일 오후 2시에 이제 정부청사에서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도지사가 모여서 서명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중재안을 냈고 네. 시도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재추진되었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공동 합의문에는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7가지 합의 사항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통합 후 지자체 이름은 대구 경북 특별시로 설정되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특별 시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법정 지위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구, 안동시라든가 대구 수성구 같은 시군구는 네. 통합 후에도 그대로 종전 사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런 권한이 네. 줄어들거나 이런 거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요. 가장 첨예한 쟁점인 청사는 현 대구시와 그 경북 안동 그리고 포항에 있는 지금 환동의 청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네. 모두 활용한다. 그러니까 주청사라는 건 없고요. 네. 그리고 그럼 의회 소재지는 어떻게 하냐 했을 때는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양 의회가 이제 합동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 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네. 때 양시도 의회 의견 쟁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즉 주민 투표를 하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4자 합의로 경북도와 대구시 간의 입장 차이가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 주민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제 대구시 입장을 반영했고요. 네. 기초자치단체 권한이 유지가 된 것은 이제 경북도 입장을 반영했다. 요거는 이제 양시도 입장을 조금씩 절충한 것인데 네. 다만 그 행정통합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경북 북부 지역 균형발전 문제라든가 그 신도시의 위상에 대한 쟁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합의문 5항이 중요한데요. 네. 이 보면은 대구 경북 특별시의 청사는 현재 대구시 청사, 경북 안동시, 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한다.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북의 행정 중심 도시로 발전 계획을 세웠던 경북도청 신도시 입장에서는 과연 통합자치단체에서 기존의 행정 중심 기능, 그러니까 행정 수도 기능을 계승할 수 있을지는 이 문항으로는 담보할 수가 없어요. 열린 결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행정통합 논의 당시 우리 지사님께서 미국 행정수도 워싱턴이고 네. 저기 뉴욕이 경제수도다. 그러니까 이제 경북도청 신도시를 워싱턴처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구가 이제 경제수도 역할을 네. 하고 이러한 부분이 이 합의문에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쟁점은 향후 도의회 및 권역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쟁점이 되리라 생각하고 전 이것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은 아마 우리 북부 지역 특히 도청 신도시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재추진 시점에 대구 정책연구원에서 통합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남겼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이게 매우 흥미로운데요. 지난 네. 17일 대구시 산하 직속기관이죠. 대구 정책연구원이 통합이 되면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 지형 구역 해제, 뭐 이런 것들 포함한 개발 특례, 그리고 뭐 글로벌 규제 프리존, 뭐 각종 투자진흥지구 등 획기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투자 특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이항해서 연간 2조 원 이상 재정이 증가하도록 뭐 이른바 광역통합교부금이라든가 뭐 이러한 재정 특례 이 세 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네. 통합이 되면은 법이 바뀌어서 개발 특례, 투자 특례, 재정 특례 세 가지가 된다. 이래서 이처럼 획기적인 특례가 확보가 되면은 이제 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라든가 각종 기업 유치가 활발해진다. 네.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20년 뒤 예. 2045년에 대구 경북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 내 총생산 GDP죠. 이게 1,512조 원. 감이 안 오죠. 이게 지금보다 8배. 그리고 일자리가 773만 개,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70만 개가 늘어나고요. 깜짝 놀랍니다. 인구 1200만 명. 지금이 490만 명 정도 됐는데 무려 700만 명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대구 경북 통합되면은.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서울과 비교해 보니 2045년에 대구 경북 특별시는 서울 특별시보다 인구가 1.4배가 많고 일자리가 1.5배가 많고 사업체 숫자가 1.4배 그리고 그 지역 내 총생산도 서울의 1.3배 수준. 지금 0.3배 우리가 올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늘어난다라는 아주 장밋빛 환상을 분석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구 감소가 많은 북부 지역에 이제 막 청년들이 네. 몰려들고 획기적으로 발전한다. 뭐 이런 예.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이대로라면은 뭐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 2045년 대구 경북 인구가 지금보다 714만 명이 늘어난 1205만 명이 되고 지역 내 총생산은 지금보다 8.4배인 1512조가 된다라는 분석인데 통합 분석 효과 방금 이제 허승규 대표님의 반응에서는 이거는 핑크빛이다. 이렇게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입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방송을 들으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 20년 뒤에 대구 경북 인구가 지금보다 700만 명이 늘어서 1200만 명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 정도의 선진국 경제가 되면은 과거 개발도상국과 달리 폭발적인 경제 성장 인구 증가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적이 확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가적인 저출생 지방 소멸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에 따른 몇 가지 경제 특례 때문에 뭐 일부 성장 효과가 있겠지만 그 치더라도 이거 예측치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행정 통합에 찬성할 수 있고 통합이 되면 행정 서비스가 효율화되고 자원의 선택과 집중 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민간이 아닌 관공서 보고서 이렇게 과도하게 잡아서 발표하는 것은 전 시도민을 기만한다. 이거 약을 팔아도 정도껏 팔아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경북 인구가 1985년에 300만인데 네. 지금 40년 동안 50만이 감소했고요. 대구도 2003년 1월에 254명 정점을 찍고 지금 20년째 감소 추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 전국적으로 시군 통합을 했어요. 네. 안동시, 안동군 합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시군 통합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자체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통합을 찬성하더라도 행정을 통합한다고 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대구시가 너무했다고 저는 네. 봅니다. 1200만 명, 이 700만 명이 어디서 옵니까? 외국에서 오나요? 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좋은 취지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조사를 해야지만 지역민 의견 수렴도 충분히 해야지만 그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는 그 통합 효과에 대해서 좀 현실적이고 비판적인 분석 및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방송에서 여러 번 행정 통합에 비판적 의견을 냈는데 통합을 한다고 해서 100가지가 나쁜 건 아니겠죠.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토론하기보다는 지금 뜬구름 잡듯이 통합되면 인구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는 하고 나서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그 합의문에도 있겠지만은 특히 경북 도의회와 지역민 의견 수렴, 북부 지역에 대해서 의견 수렴은 특히나 철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난번 통합 논의 때도 가장 반발이 심했던 게 북부 지역이고 왜냐하면은 결국 이 통합 청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청 신도시를 이전을 1년 만에 한 것이 아니라 1981년에 대구 직할시 분리되고 나서부터 계속 이 도청 옮겨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2006년에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수년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옮겨놓은 도청 신도시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 없이 아니면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 계획이 틀렸다고 인정을 하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북부 지역에서 반발이 좀 크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서울에 있는 행정 기능을 옮긴 세종시를 갑자기 세종시 없애자고 하면은 아무리 그 의견이 100번 옳다고 해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청 신도시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통합이 나을지 아니면은 연합 모델로 가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거치든지 여러 가지 중재 방안들이 있는데 26년을 못을 받고 좀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토론과 구체적으로 명료화 그리고 경북도청 신도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자치단체가 나을지 연합 모델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나을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통합자치단체의 대구 경북 특별시 추진 소식으로 이야기 나눴는데요. 앞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경북 북부 지역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라디오 오늘에서도 꾸준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